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금 이자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금 이자가 5% 10%만 됐어도 투자 안 하시겠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은행에서도 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예금 금리가 네. 이제 0.9% 1%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뭐 좋아하는 과자값도 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는 이 세상에 네.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을 때 내년 이맘때쯤 그 과자를 올해와 똑같은 양으로 사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어떤 저금리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투자를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금이나 달러 이런 안전자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조차 본인이 정말 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성향은 어떤지, 내가 지금 가진 자산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한 먼저 본인을 돌아보는 면밀한 검토가 전제된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기 때는 안전자산으로 피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이런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네. 다시 자산에 네.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네, 때 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이제 저희가 하우스뷰 차원에서 그냥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네.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달러. 해요. 네. 근데 그 달러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도 굉장히 수많은 전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글로벌 변동성 자체가 네. 어떤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통계학자 나신 탈레브라는 아저씨가 네. 있는데, 이분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이 불확실성이 상수화된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불확실성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평온한 일상을 잠시 깨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불확실성이든 매일매일 놀랄 일들이 찾아보면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깐다면 달러조차도 정말 안전자산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달러가 지금 현재 그렇죠.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지금 신사임당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달러로 그렇게 따지면 달러로 놔두는 것보다 달러 표시 채권을 사는 게 이자라도 더 붙지 않나요? 그러면? 네. 어차피. 근데 달러 표시 채권 중에서도 선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특히 3월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네. 이 미국의 채권 시장의 교란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있었냐면 특히 셰일 업체들이 발행한 크레딧물, 회사채, 회사채. 시장에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속칭 고위험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네. 곳에서 가격 하락이 엄청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빠져도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추가적으로 주는 어떤 비용 면에서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시장의 교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표시 채권을 사더라도 미국채 위주로 사셔야 되고, 이런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 회사채를 선별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회사채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무작정 회사채는 그래도 달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달러 예금을 넣어놓는 게 나을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저처럼 투자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많은 연구 논문들의 결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기에도 캐시를 들고 있는 것보다 스테이 인베스트, 투자하라는 결론의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달러로 된 채권을 들고 계신 게 수익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우월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국채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3개월 미만의 시각일지 12개월 이상의 시각일지에 따라서는 좀 느끼는 온도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채가 결론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채권의 속성 때문인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진 가장 유일하면서 큰 위험이 부도가 날지 여부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디폴트 위험. 근데 미국의 국채는 미국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질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디폴트 위험은 사실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안전자산인데 단기 3개월 이내의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의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위험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만기까지 들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이자 소득이 있고 만기까지 들고 있다고 했던 거는 그 안에 표시된 이자를 가져간다는 거고 자본소득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수익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종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망하지 않는 국가의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달러로 그 만기 돼가지고 그 나라 통화로 받는 건 100% 거의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미 재무성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채는 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네. 달러 플러스 조금이라도 이자를 얻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미 국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거 정도의 내가 돈이 한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일단 미국채를 직접 사고 싶으시면요. 그럼 말고 그러니까 직접 사고 싶으시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큰 돈이, 그러니까 왜냐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권을. 근데 고액 자산가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뭐 최소한 5억이든 10억이든 하면 이제 미국채를 사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 재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통해서 미국채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채로 구성된 단기 채권형 펀드들도 있고요. 아니면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투자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이 금리의 변동성을 투자 기간으로서 좀 해지 혹은 관리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펀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간의 채권들이 다 담겨 있죠.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기 보유 전략을 펀드 투자로 할 수 있나요? 거의 95%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채권들의 모음의 평균인 듀레이션 가격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물들의 평균 투자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2년 만기에 매해 3% 금리를 주는 어떤 채권을 개별적으로 사고 싶지만 돈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그걸 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듀레이션이 2년인 뭐 혹은 금리를 한 3% 정도 주는 이런 채권형 펀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안전한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뭐 BB 등급 이하의 정크나 혹은 하이힐드 그런 채권 말고 트리플 A 같은 고우량 채권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채권형 펀드의 평균 신용 등급을 봤을 때 얘는 트리플 B 이상 무조건 혹은 트리플 A만 가지고 만든 그런 채권형 펀드를 사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 거기에 채권 만기 같은 게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거고 거기에 이표처럼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금리가 움직이죠. 왜냐면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솔직히 여기 안에 예를 들면 보통 채권 펀드가 채권 2-3개만 갖고 있진 않거든요. 적게는 5-60개에서 많게는 5,000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만기가 돌아오고 내일도 돌아오고 1년 뒤에도 돌아오고 10년 뒤에도 돌아오는 다양한 그 채권형 펀드 내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평균값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년마다 나는 이 돈을 어쨌든 한 3% 정도 수익을 원해 라고 생각하면 그런 본인의 뚜렷한 니즈와 목적이 있는 유사한 상품들을 이 재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에서는 충분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은행 가가지고 창구에 가서 제가
한 3년 정도 할 건데 금리 이 정도 되는 네. 채권형 펀드 추천해 주세요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내가 뭐 한 10만 원 갖고도. 네. 온라인에서 10,000원도 가능합니다. 아, 온라인에서 10,000원도 되고. 네.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거나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하죠. 위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주거나 네. 이런 상품들은 늘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가장 그 당시에 투자할 만한 상품들은 늘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이 안에 들어있는 전략들도 매니저들이 수시로 그런 판단에 따라 바꾸기 때문에 네. 이런 정보를 꾸준히 들을 수 있냐 여부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천 펀드를 FST 펀드 셀렉트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네. 고객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펀드 셀렉트의 펀드들은 네. 거의 매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이 펀드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네. 매니저들과 미팅도 저희가 최소 분기에 1, 2회 정도 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질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이 정보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정보를 둘러싼 사실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네. 정말 수시로 매일매일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도 매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정보. 시장 정보. 네. 아.